안녕하세요. 얼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주식들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또 팔란티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하면은 소프트웨어 ETF가 IGV라고 있죠. 자, 그 안에 구성 요소가 있는 것들이 한 10종목 정도 되고 있는데, 저 거기 포트폴리오 비중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옥석가리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잘 나가는 것이 팔로알토 있죠. 그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이런 것들. 그다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보안 업종이죠. 보안 업종은 잘 나가는데, 자, 보안 업종이 아닌 업종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어도비라든지 인투이티브 이런 것들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재무회계 이런 것들, 세금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다른 것들로 대체 가능할 수 있다. 다른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엔트로픽 이런 것들이 다 이거 오면서 거기다가 뭐 지금 이제 사스 종말론이 되지 않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런 종목들에 한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는 지금 차별화가 되면서 약간씩 일단은 올라가는 종목들은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오라클, 마소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내려왔던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에서 IGB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대신에 지금 많이 올라갔던 그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 꺾이면서 이쪽으로 자금이 좀 돌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IGB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직전 저점 라인 때 있죠. 자, 그 라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반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등해서 올라왔던 폭을 본다면은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던 폭이 거의 한 26%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단은 바닥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거의 뭐 쌍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때까지 추세가 일단은 좀 변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되는 추세 있죠. 이 추세가 일단 꺾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나기는 하락 추세가 좀 일단 꺾이면서 이제부터는 상승의 추세로 돌아 나간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세가 변환되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위쪽으로 봐야지 밑쪽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는데, 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때까지 뭐 반도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이쪽에 좀 잃어버린 것도 있는데, 이제부터 좀 반등은 이쪽에서 또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차트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요거 위에 있는 거 있죠. 그는 삭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지금 IGV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때부터 좀 차이가 났습니다. 2010년도 초반부터 있죠. 그때부터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주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만큼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꺼지고 계속해서 일단은 삭스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일단은 바닥을 치면서 약간씩 따라붙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이 개를 갖다 완전히 다 일단 이쪽에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다. 그렇게 하더라도 얘가 좀 꺾이고 있을 때, 얘가 꺾이고 있을 때 얘는 좀 더 달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핀비즈 맵을 한번 보시면 이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있죠.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조금 컸죠. 이쪽보다 시총이 좀 컸는데 이제 완전히 반도체가 시총을 갖다가 더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총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있죠. 이런 것들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줄어들었던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조금은 회복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한테 일단 자리를 내준 것이 현재 모습에서 소프트웨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팔란티의 2010년도 회계연도 1분기 실적, 서비스나우의 2030년도 목표치 이런 것들이 AI가 지금 SaaS를 갖다가 집어삼키는 내러티브가 이미 힘을 잃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는 아틀라시안 엔지 튜일로 그다음에 제타의 실적도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이들의 종목의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노조 실적 자체가 조금 일어나면서 자, 이제부터 그렇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조금씩 일단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영업이익과 지금 이제 성장을 통해 가지고 두 개 합해 가지고 지금 이제 룰 오브 40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룰 오브 120, 그다음에 룰 오브 160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룰 오브 145%나 되고 있죠. 자, 이익과 성장이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주가는 좀 많이 눌려 있는데, 자, 다시금 좀 재평가를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익이 성장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또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것들이 숫자로 보여주고 있죠. 커머셜 분야, 상업적인 분야의 매출의 성장과 가벌먼트 분야의 매출의 성장 이런 것들이 95% 되고 있고 76%나 되고 있죠. YY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에 그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이유는 자, 많이 올라왔던 데 따른 약간의 부담감 그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죠. 이때까지 사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하게 돈이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당연히 원가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충분히 마진이 많이 남는다. 자, 그로 인해서 뭐 40배, 50배 이렇게 많이 받았던 그런 멀티플의 확장이 멀티플이 좀 축소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축소가 되면서 이런 밸류에이션의 조정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한 것이 실질적으로 본다면 좀 우려가 많이 섞였던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팔란티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때 있죠. 이게 한 13불 정도 할 때입니다. 13불 정도 할 때, 이건 P 레이쇼 폴드 기준이 아니고 TTM 과거 기준입니다. 그때가 228배 정도 되었습니다. 228배. 자, 밸류에이션 228배 정도 됐었다. 자, 그때가 어느 정도냐? 13불 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로 일단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았다는 게 좀 많이 줬다는 겁니다. 이때는 성장이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밸류를 많이 줬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몸속에서 본다면은 요때 있죠. 요때가 본다면 지금 TTM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30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130배 정도 주고 있죠. 자, 과거 기준으로.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가격은 135불입니다. 즉 말해서 한 10배 정도가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뛰었다는 겁니다. 자, 많이 뛰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이때는 성장이 가파르니까 밸류를 많이 주는데 지금 그만큼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자, 그렇게 안 되니까 자, 밸류를 적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현재의 지금 팔란티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의 성장이 많이 됐던 성장주가 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의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요때 13불 할 때하고, 자, 135불 할 때 있죠. 요때 지금 이제 EPS 있죠. EPS. 그 이익이 얼마만큼 되고 있었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요때죠. 요때 지금 이익을 보시게 되면 요때입니다. 13불 할 때 이익이니까. 저 그때 이익 자체가 0.03이었습니다. 0.03달러. 그래서 0.03달러 정도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때가 EPS죠. EPS. 어닝 퍼시얼 한 주당의 주당 순이익 자체가 0.03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보시면 0.33 정도 되고 있죠. EPS 자체가 0.33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10배 정도 뛰었다는 겁니다. 이익이 10배 정도 뛰었죠.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익은 10배 정도 뛰었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익은 10배 정도 뛰었는데, 이익도 10배 정도 뛰었지만, 주가도 10배 정도 뛰었죠. 그래서 이익의 함수가 지금 이제 주가하고 똑같이 형성이 되고 있죠. 단지 이제 밸류에이션만 높았다, 낮았다 하고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익에 따라서 주가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좀 밸류에이션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자, 그거 말고는 이익대로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팔란티의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P 레이쇼 봤을 때 5년 동안의 평균치가 지금 107배수 정도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몸속에서는 85배수 되고 있으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거 자체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5년 동안 했던 것이 과연 정당하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죠. 이때까지는 저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좋았죠. 소프트웨어 자체를 본다 매출이 이렇게 나타났다면은 저 코스트 오브 레브뉴 있죠. 자, 매출의 원가는 거의 없습니다. 얘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이 마진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매출 총이익 이런 것들. 자, 매출 총이익에 있다 이 판관비라든지 R&D 빼면은 여러 가지 또 이익들 OP 마진이 나오는데 OP 마진 역시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배수를 많이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경쟁이 생기면서 이제부터는 조금 일단 배수를 이만큼 줄 수 있느냐. 자, 배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몸속에서 100배수 이렇게 주기는 힘든 거 아니냐.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이 되고 있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얼마만큼 멀티플이 축소가 됐는지 그부터 한번 볼 것 같으면 팔란티, 오라클, 마소, 스노브레이크, 몽고디비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런 회사들이 지금 배수가 많이 축소가 돼서 원래는 뭐 120배, 150배 그 정도 받았던 것이 팔란드가 91배수, 이건 2026년도, 자, 그 밑에 거는 2017년도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얘는 일단 스노브레이크가 87배수 정도 받고 있고, 원래 스노브레이크, 팔란트, 몽고디비 이런 것들이 많이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91배수, 87배수, 지금은 64배수까지 받고 있죠. 자, 그렇다면 64배수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문이 될 수 있겠죠. 자, 아무래도 이런 것보다는 87배수, 85배수, 뭐 못해도 한 80배수까지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이 87배수 정도 받고 있는데 내년이 된다 하더라도 64배수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멀티플은 좀 주지 않겠는가.
지금 멀티플이 많이 축소가 돼 있는데 약간 좀 평균적인 멀티플만 찾아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주가는 반영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팔란티어 2027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EPS 추정치가 2.06인데 여기다가 지금 현재 64배수를 해주니까 현재가가 나오는데 64배수 주기는 조금 일단 아무래도 너무 많이 저평가된 것이 아니겠는가, 아까 보셨듯이. 그래서 적어도 한 80배수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거기다가 2.06을 해주게 되면은 적어도 164불 이상은 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점으로 잡아도 그럼 지금 주가보다는 충분히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4불이니까 이 정도 되고 있죠.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점 대비 지금 가격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한 20%는 충분히 반등이 될 수 있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다음 어느 정도 바닥은 좀 확인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들이바닥 정도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자 물론 역별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자 그런 것들이 되고 있고,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지금 P 레이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닝 자체가 계속해서 가고 있죠.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 어닝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어닝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시총도 같이 따라가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일단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팔란티어다. 그 이유는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만약에 줄어들면은 여기서부터 내려가야 되겠지만은 밸류에이션 조정이 어느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좀 바닥은 좀 확인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차트상에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클이 있죠. 자 오라클도 일단은 지금 이제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오라클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 지금 이제 130불 그 밑에를 바닥을 찍고 지금 186불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있죠. 200일선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하락 추세보다 일단 상승의 추세로서 좀 변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가가 좀 눌림목이 있다 하더라도 상승의 추세는 계속해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런 것들이 바닥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쪽이 아무래도 상승의 추세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마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락했던 추세가 좀 반등이 되면서, 물론 200일선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 샘 알트만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돈을 투입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충분히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팔로알토 이런 것들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고 있죠. 보안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보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죠. 저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그래서 보안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엔트로픽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만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자 그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옛날에 경제학에서 본다면 뭐 토지 노동, 그 다음에 자본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데이터가 필요한 시대죠. 그래서 데이터가 누가 더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데이터 중에서도 아무래도 보안 데이터 이런 것들은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엔트로픽이 나오든 엔트로픽 할아버지가 나오든 간에 보안 업종들은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보셔야 될 것이 뭐 세일즈 폴스 이런 것들도 바닥을 찍고 뭐 쌍바닥은 찍고 있죠. 그래서 좀 올라가는 가고 있는데 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이제 내려왔던 이유가 좀 밸류에이션의 축소, 멀티플의 축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완전히 대체는 안 하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많이 내려가는 상태에 있다. 자 아무래도 이거 자체도 지금 등급별로 어느 정도 분류 작업이 되고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엠러빈도 마찬가지죠. 엠러빈 역시도 저거 자체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2일선이 있고 저 쌍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가고 있죠. 거기다가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IGB, 자 그런 소프트웨어 지금 ETF하고 같이 가고 있죠. 그 다음 시놉시스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고, 안 좋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어도비 있죠. 이런 것들, 어도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체 가능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엔트로픽이 나오면 디자인 같은 것들은, 자 그러니까 주가가 못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인투이티브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세모회계니까 충분히 지금 아무래도 엔트로픽이 다 대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주가가 못 달리고 있는 것들이 이런 데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별화가 지금 이제 좀 많이 되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잘 나오고 있는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EPS가 3.69에다가 배수를 65배수 정도 받았고, 2017년도는 3.98에다가 61배수 받고 있는데, 이제 EPS 성감률이 그렇게 많이는 없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래도 한 60배수는 받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지금 현재 모습에서 받는 것들이 배수가 한 60배수는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 평균이 57배수니까 아무래도 65배수는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 있고, 거기다 패그 배수 역시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좋은 모양은 아니다. 그래서 298% 한 3배 정도가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성장에 비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들어가기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팔란티하고 팔로알토 있죠. 요 두 가지 일단 회사를 비교해 볼 건데, 자, 거기서 PG 레이쇼 있죠. PG 레이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PG 레이쇼는 P를 갖다가 G로 나눈 거다. 5년 동안 이익 성장률로 나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낮은 값이 좋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PG 레이쇼, 요거는 포홀더 기준입니다. 자, 그걸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 화살표 한번 보시게 되면 2027년도로 돼 있죠. 여기 요걸 잘 보시게 되면 2027년도에다가 팔란티어 같은 0.6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낮고 있죠. 1보다도 낮고 있죠. 근데 팔로알토 같은 3.626이니까 상당히 높죠. 그다음에 2027년도 된다 하더라도 팔란티는 1.46인데 팔로알토는 3.26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성장 자체가 상당히 빠른 것은 아무래도 지금 팔란티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8년도 되면은 1.46이도 마찬가지고, 2029년도에 되면 0.99 정도 되고 있고, 저 팔로알토는 2.96 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저 팔로알토는 상당히 지금 이제 3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거고, 지금 볼 수 있어 팔란티 같은 1 정도 밑에 있는 가운데 있죠. 성장이 더욱더 많이 상승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팔란티 역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팔로알토보다는 팔란티의 성장이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